여러분 안녕. 갓서무게. 자, 오늘은 5강의 문제풀이 시간인데 퇴적구조와 퇴적환경 5강이고요. 지금 퇴적환경 흉내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쇄설물 나와 있는데 화산 쇄설물이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쇄설성 퇴적암 중에 사실은 이거 응해암이 되는 거고, B는 정말로 이제 쇄설물이니까 이건 아마 이제 뭐 여감이나 사암이나 쉐일 같은 거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이 C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성작용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짐작용, 압축작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교결작용도 있고, 용해된 물질, 요거는 화학적 퇴적암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기억보기, 석회암은 A와 C를 거쳐. 아닌 걸로. 석회암은 화학적인 퇴적암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용해되어 있던 CA와 CO3 만나갖고, 그 다음에 또 유기적인 퇴적암도 될 수 있고, 일단 기억은 땡. 니은 보기 C에서는 퇴적물의 공급이 강우서 밀도가 증가한다. 속성작용 받으면서 이 다짐작용 받으면 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거는 교결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B와 C를 거쳐 형성된 암석은 구성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쇄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지면 큰 거 여감, 그 다음에 좀 모래는 사암, 작은 거 쉐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니은도 맞는 얘기고, 답은 니은 디귿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퇴적암을 생성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쇄설성, 유기적, 화학적인데 생물체에 유해가 쌓여서, 그렇죠. A는 생명체와 연관이 있는 거 유기적인 퇴적암. 아니오로 가서 암석의 파편이 굳어져. 파편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부서졌다는 얘기고, 잘게 부서졌다. 쇄설이 됐다는 얘기. 쇄설이 입자니까 입자가 됐다. 쇄설성 퇴적암 되는 거고, 아니오로 가면 요거는 이제 화학적인 퇴적암, 주로 증발이나 침전 같은 거, 그런 게 될 텐데. 자, 그러면 A, B, C에 해당하는 암석의 예로 옳은 것은, 근데 여기서는 사실 유기적인 퇴적암의 예 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석탄. 석탄하면 무조건 육성층이다. 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쇄설성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화학적인 퇴적암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암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는 퇴적암을 퇴적물의 기온에 따라 분류하고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쇄설성 퇴적암 중에서 응해암과 직기암이 있다. 요거는 그럼 화산이네, 화산.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쌓이면 응해암인데, 좀 큰 게 쌓이면 덩어리 갯재가 있어요. 덩어리가 모여있다. 직기암은 약간 더 큰 거예요, 입자가. 그런 거고, 풍화침식 쇄설물 돼 있고, 식물체, 조금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B는 석탄이 들어가겠네. 석회진 생명체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녹아있던 NaCl은 암염, 증발로. 기억 A는 화산쇄설물이다. 맞는 얘기죠. 화산쇄설물, 화산에서 고체 상태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 석탄은 B에 해당한다. 비석탄. 맞는 얘기고, 디귿 보기. 암염은 다습한 환경에서 증발이 일어나야 되니까 건조한 환경에서.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퇴적암 중 여감, 규조토, 암염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협의는 각각 암염과 규조토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쇄설성 퇴적암인 건 여기서 여감이죠. 여감. A는 여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오로 가서 기억에 암염이 얘예요. 암염 화학적인 퇴적암인데, 그럼 여기는 이제 화학적인 퇴적암이냐, 혹은 뭐 증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고, 아니오로 갔어요. 아니오로 가면 이제 여감, 암염 아니면 규조토. B는 규조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 A는 직경 2mm 이상의 입자를 포함하는가. 여감이 몇 mm냐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2mm면 작은 거니까 여감은 그 이상은 되겠지. 그리고 이 문제의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 여감은 자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갈 더하기 모래 더하기 점토로 이루어진 거다. 사암은 모래 더하기 점토로 이루어진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고, 니은. 화학적 퇴적암인가는 기억에 해당다 했어요. 기억은 맞는 얘기고, 니은. 화학적 퇴적암인가 들어가면 예로 가는 게 암염이 맞지. 그래서 맞는 얘기. 디귿 보기에 B는 주로 규질 생명체. 규조토는 규조라는 생명체인데 이 껍데기가 이제 규질로 돼 있거든. 뭐 규소와 산소 성분인데 규조토니까 규질 생명체 맞는 얘기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답이 되고,
그 다음 5번. 그림과 원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건열, 건조기후, 말라서 갈라진 거, 사측리, 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억, 가는 건조한 환경에서 건열이니까 말라서 갈라진 거 맞는 얘기고, 니은 나를 통해 퇴적 당시 퇴적물의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 맞는 얘기예요. 기울어진 즉 그 방향대로 공급된 거다. 흘러간 거다. 지층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지. 사측리나 점이측리, 건열, 연은 퇴적 구조 네 가지는 모양 잘 구별해 두고 뒤집어졌으면 역전된 거다. 알 수 있어요. 기억, 니은, 그거 다 맞는 얘기고. 6번 다음은 지질답사에서 촬영한 퇴적 구조와 관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건열과 공룡 발적이 관찰됨. 건열. 건조했구나. 연은 얕은 물가였다. 사측리, 이 물 흐른 방향을 알려주는 거다. 기억하는 형성 당시 건조한 시기가 계속 나오지만 맞는 얘기고, 니은 나는 얕은 물밑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얕은 물밑 맞는 얘기고, 바람의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물가적이 흔들리니까. 좀 드물지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여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여튼 이 물결에 이는 건 바람의 영향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디귿 다는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된다 그랬어요. 사측리는 단면이 맞지. 왜냐하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 위에 또 쌓이고 쌓이고 이게 단면이고, 위에서는 이제 사측리가 이렇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에서 관찰되는 게 맞다 하는 거. 사실 건열도 단면에서 보여요. 연흔도 단면에서 보이는 거고, 점이측리도 단면에서 보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디귿 역시 맞는 얘기. 7번 갑니다. 자, 여러 가지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사측리, 건열, 점이측리. 여기다가 사실 이제 요거만 그려놓으면 연흔도 있는 건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마지막 보기가 단면에서 관찰되는 거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측리, 건열, 점이측리, 연흔까지 단면에서 다 관찰이 돼요. 그런데 단면이 아니고 요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층의 면이기 때문에 이런 면은 우리는 이제 층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서 층리면에서 관찰되냐 물어봤을 때 사측리는 안 됩니다. 기울어진 방향을 이 면만 보면 이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기울어진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사측리는 층리면에서 관찰이 안 돼요. 건열 같은 경우는 이 면을 봐도 갈라진 게 보이죠. 건열은 층리면에서 관찰이 돼요. 점이측리, 층리면에서 관찰이 안 됩니다. 층리면에는 맨 위쪽이니까 대개 이제 입자가 작은 것들만 있거나, 중간 자르면 뭐 중간 것만 있거나, 위아래로 가면서 입자 크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층리면에서는 점이측리 관찰이 안 돼요. 오케이? 연흔은 관찰이 되지. 층리면에서 이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층리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건열과 연흔이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만났을 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1번. 가에서 퇴적 당시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지. 이쪽으로 갔네. 그죠? 이거 이쪽으로 갔고, 여기서 이쪽으로 갔고. 맞는 얘기고, 2번 나는 건조한 환경에서, 건열을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3번 다른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로 무거운 거, 큰 거 빨리 가라앉고, 그게 조금 더 가벼운 거, 작은 거 쌓이고. 맞는 얘기고, 4번 가와 다는 심해 환경에서, 사측리 심해 환경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거에서, 심해 그 깊은 바닷속에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갈까? 퇴적물이 운반하면서 안 되는 거죠. 심해 환경은 점이측리,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대륙대에서. 그래서 4번이 안 되는군요. 4번 답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 가에서 다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연은까지 뒤집어지면 할 수 있다. 많이 얘기를 했었고. 자, 8번 그림과 나다는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연흔, 사측리, 건열. 기억하는 연흔이다. 맞는 얘기. 이제 설명이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이제 할 줄 알아야지.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알 수 있다. 이거 이쪽으로 갔네. 맞는 얘기고, 디귿. 가나다로부터 지층의 상하를 전부 다 뒤집어진 거 지금 없죠. 상하 판단할 수 있다. 역전 여부 할 수 있다. 역시 당연히 맞는 얘기고, 9번도 슬슬 지겨지지 않나? 점이측리, 사측리, 건열이에요.
기억하는 점이층이다. 깊은 물속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거고 맞고 니은 퇴적물의 공급방해 알 수 있고 역전됐어 이거 지층? 역전 안 됐지. 셋 중에 지금 역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디귿땡 답은 기억 니은. 10번 이제 퇴적 구조 문제는 한쪽 눈 감고 풀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살짝 어려요. 살짝 이 문제. A층은 건열이고 B층은 사층이면서 물이 이쪽으로 흘렀다를 알 수 있는데 이 C층이 문제예요. C층이. 점이 층리 아니야? 층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는데 아니죠. 왜? 점이 층리는 아래 입자가 큰 거 올라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 더 작아지는 거, 더 작아지는 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큰 거 작은 거 지금 막 섞여 있잖아.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거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A층은 생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뭐 얘기 많이 했고 니은 보기. B층의 퇴적 구조는 C층의 상하 판단에 뭐 다 되죠. B층 할 수 있어요. A층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C층 같은 경우에 C층의 점이층리가 아니라는 거. 점이층리는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래 입자 크고 위에 입자 작고. 한참 굴러 떨어지면서 저탁류가 만들어지면서 저탁함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대륙대에서 굴러 떨어질 때 입자 크기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점이층리 아니다. 꼭 기억하고 11번 대륙붕에서 서로 다른 토적물 ABC가 퇴적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점토, 자갈, 모래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대부분이 퇴적암이라는 게 결국은 육지가 풍화 침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바다에 딱 들어가면 물의 흐름은 당연히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 물의 흐름이 약해지면 일단 무거운 입자 큰 거부터 먼저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멀리까지 운반이 될 수 있는 건 정말 가벼운 거. 물의 흐름이 약해도 그냥 쭉 떠갈 수 있는 거, 밀려갈 수 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점토, 자갈, 모래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자갈이 A가 되겠네. 입자가 크니까. 그 다음 B가 모래가 되겠고 점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입자가 작아서 거의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멀리까지 가서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억. A는 주로 육지에서 뭐 사실 A뿐만이 아니고 B나 C 같은 경우에도 육지에서 공급된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맞는 얘기고 주로 육지가 풍화 침식이 돼서 퇴적암을 이루는 게 되는 거니까 입자의 크기는 B보다 C가 크다. B가 크고 A가 더 크고 육지에 가까울수록 얘는 땡이고 디귿 C가 속성작용을 받으면 사암이 된다. C는 점토기 때문에 쉐일이 돼요. 속성작용 다지고 귀결되고 모래가 속성작용 받았을 때 사암이 되는 거고 자갈은 사실 뭐 자갈과 모래와 진흙이 함께 섞여서 여감이 되는 거고 답은 기억만. 자 12번 우리나라의 지질명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 제주도 수월봉 제주도인데 뭐가 보이지? 층리가 보여요. 층리가 있어. 이거는 응해암층 제주도니까 신생대. 자 전라북도 마이산 좀 강조를 했었는데 퇴적암층이죠. 사실은 여감층이고 자갈을 쌓아놓은 것처럼 이거는 중생대의 육성층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뻥 뚫린 구멍은 타폰이라고 한다. 타폰이 풍화에서 생긴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가의 줄무늬는 용암이 흘러 아니라고. 이건 응해암층이기 때문에 화산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 나야암석은 자갈과 모래 등이 그렇죠. 여감이기 때문에 자갈, 모래, 진흙 같은 게 퇴적이 됐고 퇴적암이니까 또 화석 같은 것도 발견이 돼요. 육상생물이죠. 물론 육성층이기 때문에 가야암석은 나야암석보다 먼저 중생대가 먼저 신생대는 나중에 디귿은 땡. 답은 니은만 맞는 얘기.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그림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 쌓였다가 압축이 좀 됐어요. 입자의 틈이 좀 좁아지고 다짐작용, 압축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붙어 교결물질들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교결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교결물질이라고도 써있고 자 기억 A에서 퇴적물들이 무게에 다져진다. 위에 쌓이니까 눌려서 다져지는 거죠. 맞는 얘기고 니은 B에서 교결물질들이 퇴적물을 접착시킨다. 맞는 얘기고 3 이런 과정으로 디귿 당연히 맞는 얘기. 점토라든가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쉐일이나 자갈 쌓여서 만들어진 여감 같은 것들도 이런 과정으로 오케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뭐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살짝 까다로운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강 기대해 주시고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